광주에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광주 전남 동아시아 미래재단 상임대표로 앞으로 이 재단을 이끌어 주실 이계호 전 부지사님, 또 함께해 주신 회원 여러분, 또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이남재 준비위원이 실무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남재 준비위원과 더불어서 이 준비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소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 우리 강준만 씨, 강신만 씨, 내가 강준만 이저 교수하고 강신만 씨, 또 박병준 씨 어디 갔나? 박양배 씨 어디 갔나? 자, 이 사람들이 실무를 준비를 위해서 고생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또 아까 준비 보고를 한 이남재 준비위원은 제 서강대학교 제자로 1993년에 제가 서강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별안간에 출마를 했을 때 그때 제 조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따라 나와서 지금까지 저하고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동아시아 미래재단, 광주 전남 동아시아 미래재단 창립에 이남재 준비위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격려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와보니까 특별 강연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정말 강연을 해서 한 1시간쯤 끌어볼까요? 지겹죠? 내용은 이미 지난번 동아시아 미래재단 창립 7주년 기념식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전남대학교에서 특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일 얘기 자꾸 해봤자 이제 지겹기만 할 테니까 독일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얘기를 강연이 아니라 제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역사적인 전환점에 다다라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아쉬워하는 것은 새로운 전환점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개척하겠다고 한 그 의지가 제대로 펴볼 기회가 없이 좌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13년 체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정권 교체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집권을 하겠다 그 의지만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남북이 함께 가는 평화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을 통해서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로서 사회적으로 한 단계 높은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녁이 있는 삶을 향유할 수 있는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2013년 체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사회였습니다. 그것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가 실패했더라도 우리가 2013년 체제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우리의 희망과 뜻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설사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새 정부가 잘해주기를 바랬고, 또 비록 우리 당이 달라도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가 되어서 이 사회 변화, 역사적인 요구를 받아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해주겠지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희망 섞인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안타깝게도 우리의 희망은 쓴 좌절을 지금 맛보게 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 아무리 처음에 남북 경색 국면에 갔어도 북한 쪽에서 전쟁 위협을 가해왔고 또 이쪽에서는 이쪽대로 의연한 자세를 갖추는 것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은 대화의 국면으로 교류의 국면으로 협력의 국면으로 돌아설 것을 기대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가 개성공단 재개로 이어졌을 때 자 이제 됐다. 이쯤 됐으면은 북한에 대한 길들이기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열어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의 기대는 최소한도 지금 현재로는 무참히 깨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광주 민주주의의 본향 광주에 왔습니다만 마음은 무척 허전합니다. 오면서 잠깐 조용히 5.18 묘역 참배를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잠들어 계실 영령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우리 세상을 보실까? 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어떻게 보실까?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한 명명백백한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국가의 대표자는 국민을 위해서 사과 한마디, 유감 표명 한마디 없습니다. 물러나라는 것도 아니고 선거 다시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기관이 민주주의에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 앞에 좀 다부지게 철저하게 약속을 하자. 그 요구였습니다. 그걸 안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통진당 사태. 저는 물론 통진당의 노선이나 정치 행태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 개발이나 인권 탄압이나 세습에 대해서 저는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태도를 취해서 우리 사회 종북 논쟁을 야기해서 우리 민주 세력의 입지를 위축시킨 통진당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을 국민의 선택이 아닌 법이라는 왜 필요 쓰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강제해서 해산하겠다고 하는 발상, 이 또한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 말을 부인하지만 말할 권리는 절대 옹호한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사상의 자유, 집회 자유, 결사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자유가 다양성 속에서 창의력을 더욱더 키우고 경쟁력을 키워서 이 사회를 풍성하게 한다고 하는 철학적인 논거도 그렇고 역사적인 경험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될 우리의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민생은 어떻습니까? 이 정권 들어서서 SK다, CJ다, 한화다 재벌 총수를 구속하고 했을 때 우리는 박수를 쳤습니다. 그저 변죽만 올리고 대리인들만 잡아놓거나 아니면 잡아놓다가 금방 내주는 이런 꼼수가 아니라 제대로 재벌에 대해서도 철퇴를 가하는구나. 전두환 노태우 추징금을 받아내고 또 숨겨진 은닉재산을 들춰냈을 때 국민들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하니 정말 하나보다. 그런데 웬걸? 지금 우리 민생은 어떻습니까? 서민 경제는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이 자영업자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세수가 부족하니까 세금을 걷어들인다고 하면서
애꿎은 자영업자들, 애꿎은 중소기업들만 지금 세무조사로 아주 그냥 닥달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서민들을 위한 경제가 얼마만큼 좋아졌는가, 그 정책이 얼마만큼 가시적으로 보여졌는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선거 때 그렇게 활용을 했던 복지정책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정부 들어서서 분열과 대결의 정치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증오의 정치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생소한 저 먼 나라 독일의 수상 메르켈을 얘기합니까? 메르켈은 야당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 실천을 하기 때문에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생소한 외국의 여자 수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나 존경하는 광주 전남의 동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저 새누리당 정권만, 이 나라 대통령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있을 겁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기 많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계시고 민주당 당원들이 계십니다만 민주당을 보는 국민들의 눈은 어떠합니까?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아니, 민주당의 본산인 이곳 광주 전남에서 민주당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어떤 자리에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는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이 광주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할 일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정말 남의 탓만 하지 않고 내 탓이오를 제대로 말한 일입니다. 통합은 강자의 관용입니다. 통합은 힘 있는 사람이 양보하고 가진 것을 내주고 또 자기 편을 설득해서 자, 우리가 이건 내주자. 이것이 통합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통합의 정치는 관용의 정치입니다. 자기 지지자들 기득권 세력을 설득해서 양보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약자가 야당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항하는 것은 약자와 야당의 본분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책무입니다. 국민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반대와 저항이 국민들의 눈에 과연 진정을 갖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반대하고 저항하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언론인이 웃음의 소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민과 당원들은 야당이 싸워주길 바란다. 나가서 싸워라. 가서 싸워서 넘어지길 바라고 그 다음은 쳐다보지 않는다. 우리 민주당이 어쩌보면 이 꼴이 되었습니다. 싸워서 넘어지고 죽고 없어져라. 우리가 싸운 대가를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해 주질 않는 그러한 야당이 된 겁니다. 이제 이럴수록 우리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비전을 개발하고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는 우리의 길을 의연하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취해야 될 통합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취해야 될 관용의 여지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은 과연 기득권 지키기에 집착하지 않았는지, 내 자리 차지하고
요 조그만 데서 먹을 것도 없는 데서 서로 세력 다툼하고 땅 따먹게 하고,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여야 후보가 공히 지방자치 기초단체장과 의원의 무공천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그 뒤에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물론 그 책임은,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습니다. 집권당이 꿈쩍하지 않고 대통령이 꿈쩍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 민주당은 할 일을 다 했습니까? 전당원 투표를 하면서 그 뒤에 의연한 자세로, 분명한 자세로 지방자치 공천 안 한다, 이것을 추진했습니까? 야당이 강력히 추진하면은 여당이 꼼짝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은 우리 민주당은 과연 우리의 텃밭이라고 하는 광주 전남에서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미적미적하고 우리 자신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이러지는 않았냐. 그것을 보는 국민의 눈은 어떠하며 그것을 보는 지역민의 눈은 어떠한지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봤는지 하는 것입니다. 한 예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이상 남이 탓에만 기대지 말고 내 탓이오를 마음속 깊이 큰 소리로 가슴을 치면서 말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의 성찰의 계기가 바로 이 마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동아시아, 광주 전남 동아시아 미래재단이 오늘 출범합니다. 이 의미는 대단히 깊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세계 문물의 중심이 동아시아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명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 새로운 복지사회,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독일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솔직히 독일에서 새로운 것을 배운 것은 없습니다. 왜? 복지국가도, 교육개혁도, 노동의 개혁도, 환경과 에너지의 미래도 우리가 다 추구해온 가치고 말해온, 토론하고 논쟁해온 이슈고, 그리고 모색해오는 새로운 사회의 모습입니다. 통합의 정치, 독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왔습니다. 남북 통일, 독일 통일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인 것 이미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우리가 실천했습니다. 무엇이 통일의 길인지 압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정치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통합에 우리가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 관용을 우리가 먼저 실천할 길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버리는 자세를 실천으로 옮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 탓이오를 항상 마음속으로 성찰하고 같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정치를 펼쳐나갈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히 밝습니다. 2013년 체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찾아야 합니다.
2013년이 아니면 2018년 체제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동아시아 미래재단 광주 전남에서 바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몫이 그만큼 큽니다. 여러분들의 역할 기대하고 광주 전남 동아시아 미래재단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